안녕하세요, 송아재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는 사기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중고나라에서 거래를 할 때 사기꾼이 의심이 된다면 이 판매자가 사기꾼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 거래가 사기 거래인지 의심을 하기 위해서는 사기 거래하는 유형이 대충 어떤지는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최근에 중고나라 사기꾼들의 사기 유형이 꽤나 정교해져서 중고거래를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쉽게 좀 속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전에 중고거래 할 때 썼던 확인 방법들이 지금은 좀 써먹기 어렵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이 보낸 안전결제 사이트를 눌렀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중고나라에서 거래할 때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카드 발급할 때 최대 26만 5천원 페이백 주는 이벤트 매월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놓치지 않길 바라시고요. 요즘엔 당근 거래 많이 하시는데 당근마켓의 사기꾼 유형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 와이프가 사기를 당했던 거래 내용입니다. 2018년도에 사기를 당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사기 유형하고 크게 다른 거 없기 때문에 지금 봐서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사기 방법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레벨 영화 다중 팔아요라고 글을 올렸었고, 특징이 이때가 주말이에요. 주말 거래 특징이 뭐냐면은 은행이라든지 경찰에 신고할 수가 없어요. 돈을 입금을 했을 때 계좌 거래 정지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려면 아무래도 은행이 문 열고 경찰서가 문을 열어야지 신고를 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월요일에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모든 걸 진행을 하더라도 이미 주말에 돈은 다 빠져나가서 범인도 못 잡고 돈도 못 찾은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중고거래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주말에는 택배 거래를 절대 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자, 내용을 보시면 프레벨 영화 다중을 15만원에 교구 CD 등을 포함해서 같이 판다는 내용이고요. 지역이 포항이고 구매할 분은 전화가 아닌 카카오톡을 통해서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 전 이 내용을 보고서 우리 와이프가 정말 순진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카톡 아이디로 거래하는 거는 그냥 100% 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와이프랑 사기꾼이랑 카톡한 내용입니다. 포항이니까 와이프는 알아서 스스로 택배 거래를 요청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사기꾼은 호구 잡았다고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아무튼 안전거래를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안전거래 사이트 링크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실 페이지 주소를 보면은 페이지가 PIG로 오타가 났어요. 요즘에는 이렇게까지 오타는 내지 않지만 여기서도 사실 조금 주의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링크를 눌러보면 이렇게 중고나라 카페와 동일한 피싱 사이트 링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봐서는 이게 실제 네이버 카페인지 피싱 사이트인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실제 안전거래 사이트인지 아니면은 피싱 사이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중고나라 카페를 들어가서 이렇게 프레벨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레벨 영화 다중이라고 똑같은 내용이 검색이 되면은 실제로 안전거래 사이트가 맞고요. 여기서 검색이 안 된다고 하면은 피싱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 안전거래의 특징은 네이버 카페 게시글 자체가 거래 창구로 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사이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서 같은 글이 검색이 되면은 실제 안전거래라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이버 카페를 통해 들어간 이 링크를 통해서 안전거래를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안전거래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안전거래라고 써 있는데 엠페이 구매라고 써있죠. 엠페이 구매가 아니라 엠페이 안전거래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안전거래 설명할 때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제대로 피싱에 낚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네이버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네이버 로그인 화면은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사기꾼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영상 찍는다고 몇 번 이제 사기꾼하고 카톡을 했는데 바로 구매 확인하는 페이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여기서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적게 되면 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 해킹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기꾼은 이 계정을 통해서 중고나라에 접속해서 다른 사기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계정이 정지가 당했어요. 이 사기 당하는 와중에 똑같은 게시글을 올려서
사기를 쳤기 때문에 와이프 계정 한동안 정지당했었고요. 배송지 정보 여기서 입력하면 역시나 와이프 개인정보가 다 털리는 거죠. 이런 거는 보이스피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길 바랄게요. 그래서 주문 정보 입력하고 나면은 주문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다면서 결제할 계좌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안전거래 사이트를 제가 보여드리면요, 일단 안전거래 특징은 이 게시글 자체에서도 이렇게 판매 안전이라고 보이게 됩니다. 판매 안전이라고 보이는 게시글은 기본적으로 안전거래가 세팅이 되어 있는 게시글이기 때문에 이런 글 같은 경우에는 댓글 다실 필요가 없어요. 댓글 달 필요 없이 바로 여기 엠페이 안전결제를 클릭하셔서 구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옛날에는 판매자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구매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걸로 변경이 됐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안전거래 사이트 기본 정보입니다. 보시면 배송지 정보 기본적으로 입력이 돼 있어요. 본인이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계좌 간편 결제라고 해서 네이버에 등록이 된 계좌로 바로 간편 결제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일반 결제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무통장 입금, 본인이 은행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환불 방법은 혹시나 거래가 무산됐을 때 환불되는 계좌를 적고 신청을 하시면 문자가 옵니다. 그 전송된 문자로 입금하는 방식이에요. 절대 안전거래에서 이렇게 계좌가 공개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계좌도 조금 정말 웃긴 게 보시면 엠페이 라이샹이에요. 중국인입니다. 중국인한테 와이프가 털렸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중국인 중고나라 사기꾼한테 걸려서 와이프가 사기를 당한 거고요. 계좌를 입금했는데 확인이 안 되니까 입금 내역 사진 부탁합니다 해서 오히려 입금 내역 계좌 사진 보내달라고 해서 입금 내역 확인하고요. 얘네들이 진짜 악질인 게 원래 중고나라 수수료가 포함된 결제 금액이 바로 표기가 되는데 여기 표기가 안 됐잖아요. 이런 거 이미지 준비해서 수수료까지 한 번 더 15만 1,000원으로 입금하셔야 된다고 해서 두 번 뜯어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지금 여기서 이상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늦잠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사기인 걸 알고 여기서 더 이상 입금 안 했는데, 실제로 안전거래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입금하고 나면은 그냥 알아서 판매자 네이버로 알람이 오게 되고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고 택배 번호를 입금해야지 배송 완료가 되기 때문에 수기로 확인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정말 악질적으로 30만원 뜯어내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순재나 와이프 나 안 끼웠으면 또 사기를 당할 뻔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체 결과 알샹이에요. 알샹. 그래서 끝까지 15만 1,000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이때 은행이라든지 경찰서에 접촉을 해보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주말에는 정말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고나라 사기꾼을 보낸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런 식으로 사기를 당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싱 사이트를 통해서 네이버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적으니까 바로 그걸 이용해서 프레벨 영화다 중 팔아요 똑같은 게시물을 올려서 사기를 치는 바람에 와이프의 아이디에 이용이 제한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명한다고 중고나라 카페에 메일 보내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와이프한테 다른 사이트에서 같은 아이디로 쓰는 계정이 있다고 하면은 비밀번호를 모두 바꾸라고 했거든요. 혹시나 이렇게 사기를 당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이트에 동일한 아이디의 계정의 비밀번호는 변경하시긴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사기는 제가 당한 사기입니다. RG503 팝니다. 제가 이 사기를 당하게 된 이유가 얘도 지금 아이디를 해킹을 했어요. 아이디를 해킹을 하고 본인 인증도 완료된 계정이었고요. 안심번호로 문자를 받아가지고 당연히 사기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통은 기타 여러가지 증명할 수 있는 쪽지랑 같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보내고 돈을 덥석 보냈어요. 돈을 덥석 보내고 댓글을 보니까 난리 났어요. 그 사이에 한 20분 사이에 엄청나게 사기를 당했어요 지금. 그래서 글이 안 내려가서 이상해서 제가 글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사기를 많이 당했고요. 이분이 좀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이분 이름 검색하면은 엄청나게 신고 게시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일단 사기 당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지금은 구속돼서 10월 17일에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해킹을 당한 계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기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제가 저번에 영상에 소개시켜드린 사기꾼 판별하는 방법, 요걸로밖에 판별이 안 되기 때문에 더치트라든지 중고나라에서 제공하는 사기꾼 검색 사이트를 이용해서 한번 검색을 무조건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사기 수법 2개는 제가 영상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게시글들이고요. 요즘에 중고나라 사기꾼들의 사기 수법이 상당히 정교해져서 기존에 중고나라 거래를 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사기를 당할 확률이 좀 보여서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끝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네이처하이크 12 화이트 에어 텐트에 관한 판매 글입니다. 아랫부분에 이 전화기랑 문자기가 비활성화가 되신 거래글들이 있거든요. 일단 이런 글들은 중고거래를 처음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거래를 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보통 사기글들이 이렇게 해서 채팅으로 유도를 해서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사기글 같은 경우도 구매를 원하면 채달라고 해서 전화랑 문자 보내는 게 비활성화가 됐던 글입니다. 그런데 사실 채팅만 한다고 해서 사기글은 아니거든요. 무조건 그렇게 사기글이라고 치부를 할 수 없어서 보통은 판매자의 기존의 게시글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기꾼들의 큰 특징이 가입한 당일에 바로 이렇게 글 하나만 딸랑 올라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상황에서 전화라든지 문자를 막아놓은 글은 거의 100% 사기였는데 이 글 같은 경우에는 27일 날 글을 올렸고요. 23일부터 꾸준하게 거래글을 올려서 완료 처리를 했습니다. 총 7개의 글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첫 번째 글에는 댓글이 2개나 달렸어요. 그리고 댓글에는 송장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글을 올리자마자 작성자가 네 대답을 하죠. 이런 글은 보통 댓글로 안 남기거든요. 메신저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보통 거래하다가 이어서 잘 받았다고 하지 게시글에 굳이 댓글을 달지 않는데 이거는 지금 사기꾼이 아니라고 오해를 할 수 있도록 댓글을 달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게 지금 사기꾼이라 판단을 해서 저는 일단 거래를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한 분 사기를 당하셨더라고요. 제가 구매 완료했습니다. 보시면은 직거래 여긴 경기도라고 했는데 나중에 경주 아니신가요? 제가 채탈 땐 경주라고 했는데 라면서 난리가 났죠. 경주라고 하셔서 직거래 연락드렸는데 연락처만 받으시고 답이 없다면서 실제로 경주 직거래를 추진하려고 했던 거래자들한테는 잠수를 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과거 판매글조차 조작을 한다라는 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채팅으로 유도하는 판매글은 거의 100% 사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거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글은 정말 저도 사기를 당할 뻔한 글인데 역시나 네이처하이크 12X 팝니다 라고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본인 인증도 완료가 됐어요. 전화라든지 문자도 활성화가 돼 있어요. 이렇게 본인 인증까지 완료하고 전화라든지 문자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거의 사기가 아닐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게시글을 봤는데 게시글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게시글이 한 50개, 60개 있었던 것 같고요. 특이한 부분은 과거에는 경기도에 사셨는데 갑자기 영주에서 거래하시는 거. 두 번째가 네이처하이크 판매글은 2022년 9월 28일에 올라왔는데 그 이전의 판매글이 2015년 10월 29일이에요. 무려 7년간 활동이 없다가 갑자기 올렸어요. 보통 사기꾼들이 해킹을 해서 글을 올릴 때 이런 걸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안 이렇게 비활성화된 아이디를 해킹을 해가지고 올리는데 물론 아까 설명드렸듯이 와이프 사기당하는 동안 올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카페 활동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글을 올려도 알람이라든지 이런 거 설정이 안 갈 확률이 높아서 해킹을 해서 사기글을 올리는 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꺼림칙해서 게시글을 하나씩 클릭을 했더니 게시글은 또 계좌 이름이랑 똑같고 전화번호도 똑같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긴가민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 번호랑 현재 시간 적은 쪽지랑 제품 사진을 같이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인증사진을 봤는데 여러분 이거 합성인 거 아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거 합성 같은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당하신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찾은 다른 사람 사기 글에 관한 내용인데 보시면은 똑같아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합성한 거. 이분은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멀면 긴가민가해요. 가격이 좀 싸게 나오니까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합성인데 아니라고 믿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거 보고서 합성인지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중고나라 거래하지 마세요. 와이프 같은 경우도 이거 합성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대화를 할 때는 이게 사기꾼이라는 판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다음날 더치트에 올라왔더라고요. 다른 분 사기 당해서 더치트에 글을 올리셨어요. 사진 보낼 때 만일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 보내시는 분들은 요 쪽지를 제품에 어디 같은데 껴가지고 사진 다시 찍어달라고 하세요. 제가 많이 해봤는데 보통 이런 걸로 거래 파기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요청하셔서 사진 제대로 요청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이 합성인 것 같아가지고 촉캠장터에 올라온 최초 게시글을 확인을 해보니까 작성자랑 전화번호가 달라요. 전화번호는 바뀔 수가 있는데 사실 계정 사용자가 바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해킹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게시글의 사용자 이름이랑 전화번호까지 어느 정도 딱 바꿨는데 100% 안에서 저한테 걸린 거고요. 또 하나 확인하는 게 이 그 스팸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선불폰인 거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저번 영상에 소개시켜드린 선불폰 확인하는 사이트 가서 선불폰인지 확인을 해보니까 검색하신 번호는 선불폰 2넘버 임대국번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물론 선불폰을 쓰시는 분들이
다 사기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중고나라에서 거래하시는 분이 선물폰이라고 하면은 99.99% 사기꾼이라 보기 때문에 여기서 사기꾼이라고 확신을 하고서 더 이상 거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올린 건데 중고나라에 보면은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사기꾼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계좌번호가 끝자리만 달라요. 101이랑 099. 이거는 거의 동시에 계좌를 개설한 건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는 계좌를 연속으로 2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은행 가서. 그래서 그냥 이거는 좀 여담인데 사기꾼 조직이 은행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요즘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제가 사기꾼을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던 스팸 전화번호 데이터 서비스, 제 첫 번째 영상 꼭 확인하셔서 이 방법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고나라에서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실제 사기꾼들이 올린 게시글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게시글들을 좀 접하고 나서 보시면은 사기꾼 게시글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기꾼 게시글을 판별하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게시글에서 전화라든지 문자를 보내는 아이콘이 비활성화가 돼 있다고 하면은 일단 사기라고 의심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카톡이나 대화를 통해서 거래를 유도한다면 100% 사기고요. 세 번째로 안전거래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실제 네이버 카페에서도 검색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서 네이버 카페에서 검색이 안 된다면 100% 사기고요. 네이버 카페에서 검색이 된다면 네이버 카페에서 검색이 된 그 페이지를 통해서 안전거래를 진행하시도록 하고요. 옛날에는 과거 거래 이력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신뢰도를 판단했지만 이제는 해킹이라든지 조작을 통해서 더 이상 소용없게 됐다. 그래서 과거 이력 가지고 그분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건 무리수가 있어 보이고요. 인증샷을 요구할 경우 쪽지가 제품에 붙어있지 않고 손으로 들고 있는 사진일 경우에는 100% 사기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